17대 총선과 비교해 봅니다. 그 당시 2004년 4월 15일 탄핵 후폭풍 속에서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당시에 집권당이 151석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 당시 121석을 했고요.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어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쳐서 161석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손을 못 댔고요.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양극화, 비정규직법 이런 것들을 제때 해결을 못해서 어제 그저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난 거 보셨겠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1년에 몇 조 원씩 순이익을 누리는 기업에서 불법 파견,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들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을 가지고도 불법이었던 거죠. 근데 정부에서 이미 있는 법도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악용의 소지가 많은 이 법들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요. 왜 못했을까? 왜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당의 집권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당시 열린우리당은 입법을 제대로 못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늘 한나라당하고만 경쟁을 하니까요.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도 한나라당보다는 진보개혁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왼쪽에는 진보당이 약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정책이 한나라당과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많고요. 자기는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당 전체는 국민들이 복지의 확대와 진보적인 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진보당의 정책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심인가? 지금은 진심일 수 있죠. 그러나 의석을 과반수를 얻거나 제1당이 되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허약하면 계속해서 과거 열린우리당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나라당과 경쟁하면서 한나라당과 가까이 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만약 우리 통합진보당이 없다면, 또 우리 통합진보당이 만약 예전처럼 10석, 5석 이렇게 진보정당 의석이 적다면 이 국회는 19대 국회는 17대 국회와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이사장 같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이랬던 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노무현 대통령이 처했던 환경과 똑같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1당 과반수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집권해봤자 또 여소야대가 되게 돼 있죠. 여소야대 되면 국정 운영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또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이 진보개혁 성향의 야당들이 합쳐서 한 180석 정도로 확실하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에 6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5월 31일 날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12월 19일 대선 때까지 6개월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정권이 저질렀던 각종 부패, 의혹 사건들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법도 발의해야 되고 확고한 과반수가 없이는 이거 못하죠. 뿐만 아니라 확고한 과반수를 가지지 못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고 해도 또 여서야 됩니다. 다음 정부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고 만약 이렇게 되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처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서 또 우리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개혁을 못한다면 그러면 두 번 또 실패하게 되면 이번에 집권하면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셨던 10년 동안보다 더 잘해야죠. 근데 맨 그때처럼 해버리거나 그때만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2번이나 집권시켜줬는데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진보개혁 정권을 세우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야권이 합쳐서 확실한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선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진보당이 이제는 과거보다 커져서 하나 있어줘야 17대 국회와 다른 국회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그렇게 비실비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왼쪽에서 딱 자리를 잡고 견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민주당이 함부로 정책을 퇴행시킬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이사장님이나 이해찬 총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1년 전, 2년 전에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로 나가라고 여러 차례 저한테 권하셨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거보다 지금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정치를 바꾸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확실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한 단계 정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그냥 민주당의 의석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이 국회 안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고 국가 운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 배치 달고 뭐 대통령 도전하려면 민주당이 낫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낫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홍보수석 한 분인데 민주당에서 공천 안 주겠습니까? 근데 왜 이 당이 지지율도 낮고 인지도도 낮고 이 어려운 당에 와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정치로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더 좋게 바꾸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지만 잘하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잘 못하신 것들 또는 하지 못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계속 노무현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당에서 꼭 이 당을 성공시켜서 참여정부 때 다 하지 못했던 거, 빚으로 남아있는 거,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비정규직의 이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또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대우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농민들도 농사 지었으면 생산비에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국가가 좀 보살피고, 돈 많은 기업들한테 돈 그만 퍼주고 서민들 아이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하는데 국가가 돈 좀 쓰는 그런 세상으로 가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한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정부나 청와대에서 자리 받아서 공직을 했던 사람들로 세야 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산은 민주당이 계승하고 대통령이 남긴 부채는 통합진보당에 와 있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했던 몇몇 사람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비록 작은 당이고 아직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합니다만 오늘날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민주당이 다 가져간 것은 아니고 일부 아주 선명한 정책들, 무상의료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셨어요. 민주당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건 다 가져가셨고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재벌 30개의 재벌을 3,000개의 건강한 기업 체제로 바꾸자든가, 또는 단순히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그에 걸맞게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전히 민주당보다 좀 더 선명한 그런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보고 드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저희 멘토시기도 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기도 한 우리 이백만 후보님, 모쪼록 용기 100배 하셔서
용맹정진하셔서 이곳 도방에서 단일화 이루시고 꼭 국회에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강의 정단연 연습 때문에 바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